오늘은 여러분의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가 왜 안 나오는지 전반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층 올리고 그 다음에 또 2층을 올리고 3층을 올리고 4층을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옆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 한 층이고 이거를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 예를 들어 창이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아파트 한 층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한 층을 타설을 할 때 이거를 일체화로 해서 작업성을 위해서 일체화로 타설을 합니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벽체하고 여기 보시면 벽체가 있거든요. 콘크리트 벽체하고 슬라브하고 같이 타설을 하고 이 밑에 창, 여기가 창이거든요. 이 창 밑은 추후에 타설을 해야지 이게 하나의 제대로 되는 콘크리트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 벽체하고 슬라브 그리고 이 창 밑에 있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창틀 기초죠. 창틀 기초를 한 번에 타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보통 현장에서는 레미콘을 타설을 할 때 슬럼프를 150으로 타설을 합니다. 이거는 반죽재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슬럼프 150짜리의 레미콘으로 이 아파트를 타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위에서 레미콘을 펌프카로 붓고 벽체에 레미콘이 하나하나씩 쌓이고 나중에 슬라브가 이렇게 쌓이는 형상이 되는데, 일반적인 150짜리의 슬럼프로는 이 창틀 밑으로는 제대로 콘크리트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작업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께서 이 150의 슬럼프가 아닌 약간 레미콘사 쪽에다가 질게 슬럼프를 높여달라고 해가지고 뭐 170이나 뭐 그보다 175 가까이 슬럼프를 높여서 레미콘을 신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175로 정확하게 올 수 없을 뿐더러 슬럼프가 이 175로 시켜버리면 이 레미콘이라는 것은 딱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슬럼프가 20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60이 될 수 있고, 이 175로 시킨 거에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창문 틀까지 레미콘이 밀실하게 채워지거든요. 허나 현장에서 레미콘이 규정되어 있는 슬럼프 150을 임의대로 170으로 불러다 써버리거나 현장에서
여기가 작업자들이 여기 이 창틀 밑이 콘크리트가 안 채워진다는 이유로 현장의 레미콘에다가 물을 타는 거를 요구를 해서 레미콘을 타설을 해버리면 이 레미콘의 강도는 일반적인 저희가 현장에서 보통 많이 쓰는 레미콘의 강도는 24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가수를 한다거나 레미콘사 쪽에다가 질게 레미콘을 조금 보내주십사 해버리면 이 설계 기준 강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레미콘의 강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시공을 하는 현장 대부분은 이렇게 한 층을 올릴 때 벽체와 슬라브 그리고 창틀 및 콘크리트를 한 번에 일치하게 타설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치화 타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슬럼프가 현장이 주문할 때 레미콘사에 주문할 때 슬럼프 180으로는 주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같은 강도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 슬럼프가 높은 레미콘을 주문하는 것보다는 슬럼프가 낮은 150짜리를 주문하는 게 단가가 싸기 때문에 현장에서 레미콘 회사한테 레미콘 주문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25에 24에 150짜리를 많이 주문합니다. 물론 높은 타설을 할 경우에는 슬럼프 180짜리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15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150짜리로 슬럼프 150짜리로 거의 일률적으로 타설을 합니다. 이 150짜리로 타설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이 창문 밑으로 레미콘이 전혀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슬럼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지 않기 때문에 레미콘 자체의 하중으로 이 자연스럽게 레미콘이 들어갈 수 있게 슬럼프를 질게 타설을 하는 거를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는 많은 현장에서 실적입니다. 150짜리로 타설을 할 경우에는 여기까지 바이브레터를 위해서 작업자들이 바이브레터라고 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 구조물의 내부에 보통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이브레터를 이용해서 이 콘크리트가 공기가 없이 그리고 옆으로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이브레터를 쓰는데 이 150짜리 슬럼프로는 이 창틀 이 중앙까지는 전혀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바이브레터가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레미콘사 쪽에다가 슬럼프를 150짜리 슬럼프를 170짜리로 보내는 것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관리자들 몰래 작업자들이 150짜리 슬럼프를 에다가 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창틀 밑으로까지 레미콘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몰래 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서유기의 레미콘사에 주문한 이 24의 강도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철근이 빽빽한 구조물에 타설을 할 때도 천편일률적으로 150짜리의 슬럼프로 갔다가 타설을 할 경우에는 이 구조물 안쪽으로 밀실하게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관리자가 슬럼프를 올려서 주문한다거나 아니면 관리자 몰래 작업자들이 리미콘 기사분들한테 가수를 하는 거를 요청을 해서 그렇게 타설을 진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아파트 레미콘을 타설할 때는 슬럼프는 기본적으로 180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지 이 창틀 밑으로 레미콘이 밀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해서 바이브레터를 쑤시면 이게 이 레미콘의 진동이 가해져 가지고 이 창틀 중앙까지 밀실하게 레미콘이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150짜리의 슬럼프로는 이 창틀 폭이 큰 거는 보통 한 3m까지 가능하거든요. 3m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150의 슬럼프가는 이 창틀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됩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레미콘을 일체화로 타설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80으로 타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현장 거의 100%는 대부분 이 창문 기초하고 벽체, 슬라브가 일체화로 타설을 하기 때문에 (150의) 강도를 사용하는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미콘의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왜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강도가 레미콘 강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150의 강도로 타설은 가능합니다. 대신 공법을 바꿔야 됩니다. 타설하는 방식을 어떻게 타설하냐면 이 창문 틀 밑은 추후 벽체와 슬라브를 타설을 한 이후에 추후 겉부집을 대서 타설을 하면 150의 슬럼프 레미콘으로도 타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타설을 할 경우에는 작업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추후에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런 공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레미콘을 타설할 때는 180의 강도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질 수밖에, 레미콘 강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